자, 안녕하세요. 구멍이 작전 6부 시작하겠습니다. 표정이 너무 좀 그랬죠. 자, 오늘 6월의 첫날입니다. 6월의 첫날이고 6월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예, 6월입니다. 6월. 2분기하고 상반기 마무리죠. 예. 그러니까 2분기하고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게 6월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다 치워버릴까? 글자 너무 작으니까.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개별도 있고, 이제 뭐 웹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오늘 장 6부 시작을 하는데 잠깐 장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예, 방송 보고 오면 오늘 장이 약간 뭐라 그러지? 조금 소원하죠 오늘 장. 예. 예, 소원하다 말이 좀 심심하다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보면 사실 시장을 보면 별로 티는 안 나요. 근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제가 텔레그램도 적어놨는데 오늘은 원행이 어렵다. 예. 오늘은 올스만 지켜주면 된다. 약간 요런 장세예요. 예. 올스만 지켜라 그런 장세고, 그게 이제 그런 게 뭐 관세 그런 거보다 위치가 그래. 위치가. 예, 위치가 보면 이렇게 지금 이제 수급도 그리 세진 않아요. 예. 아이고 어디 갔냐?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뭐 외국인도 500억 매수하고 코스닥도 매수하고 하는데 주식 선물을 좀 많이 팔죠. 9만 개 정도 팔고. 그쵸? 그 다음에 코스피 선물도 약간 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아마 전기전자로 추정이 되고요.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고. 조금 약해요. 예, 조금 약하고 그냥 뭐 한 조금 약한 정도. 지난주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원래 많이 오르면 다음 주 초에 조금 쉬는 거 있어요. 그래서 약간 소원하다. 예,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원하다. 지난주 올라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섹터로는 좀 활발합니다. 그래도 섹터로는 보면 오늘은 반도체가 조금 활발해요. 그래도 그 다음에 화장품주가 되게 이제 수출 지표가 잘 나온 거죠. 화장품주가 되게 화려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실리콘토가 지금 대장이죠. 예, 52,900원까지 가네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실리콘토 할 때가 3만원대 초중반이었죠. 그죠? 그쵸? 예, 3만원대 초중반 4월 초에 참 많이 갔습니다. 52,900원? 아유,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팔고 없잖아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5만, 그때가 대략 4월 16일이니까 오늘 52,800원까지 갔어요. 60% 올랐네요. 예. 그쵸? 예. 이렇게 좀 있고, 화장품 이제 좀 가고, 화장품에는 보면은, 저는 사실 지난주 투자했다가 그냥 그랬는데, 대장주가 이제 실리콘투가 있고, 또 이제 VT라고 있죠. 걔도 좀 개별에서는 잘 가요. VT가 개별에서는 좀 잘 가고, 그리고 좀 좋은 회사가 이제 뭐 코스맥스 같은 회사가 좀 좋은, 우리가 말할 때 기관들이 좀 좋아하는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코스맥스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요때 한번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아직까지는 안 갖고 있을 분이 많은데 코스맥스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APR은 사실 그거예요. 아직 가지고 있어요? 아, 그쵸. 있으면 잘했어요. APR은
화장품 플러스 피부 미용 포함된 거. 근데 이제 오늘 피부 미용도. 근데 원래 그 화장품이 움직일 때가 가끔 있는데 이게 이제 월초 그 다음에 11일 이때 많이 움직여요. 이 화장품이 실적하고 수출 데이터 나올 때, 예, 그러니까 11일, 21일, 1일 이렇게 많이 움직이죠. 희한하죠. 왜냐하면 수출 지표가 좋은 섹터니까 그러겠죠. 그럼 우리가 물론 무조건 다 간다고 못 보는데 원래 이제 파마 리서치도 그렇고 알아도 이게 놓치거든요. 아, 이게 주식 순간이에요. 아, 그렇지. 월말이고 하면 그렇다고 뭐 휴재는 또 따로 노는데 어쨌든 월말이고 하면 약간 화장품 쪽에서 수출 데이터 잘 나오는 기업들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일 날 보통 10일, 20일 말일이니까 다음 날이니까 지표가 보통 10일치, 20일치 한 달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8일, 9일, 19일, 18일, 19일 또는 말일 그때 해놓으면 현재로서는 다른 지표보다는 잘 나오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거 좀 있고 오늘도 방사는 강해요. 또 오늘도 그래서 시장이 오늘도 다시 조금 쉬어갔던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이게 에어로고 현대 로템이 조금 세죠. 예. 우리 로템 매매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야 1로 2200까지 갔어요? 아휴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연초 2월달에 사서 그냥 가만히 있을걸. 예 157% 올랐네요. 로템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산주들이 그렇고 그러고 나면 약간 이쪽 이제 세론이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미리 말씀드리면 3일날 세론 나오는 거 아니야? 요게 오늘 주제예요. 세론이라는 게 이제 차익 매물 말하거든요. 뭐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제일 만만한 건 이쪽에서 제일 나올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포커 포인트가 뭐냐면 뭐 금융주라든지 이런 것들 신한지주고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KB금융, 뭐 신한지주,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증권주들도 많이 올랐죠. 예. 한국금융지주도 그렇고 미래에셋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보험사들도 좀 많이 올랐었고. 근데 과연 그것만 나올까? 요거 하나 있을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고민할 거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염두는 하는 거예요. 염두할 거. 물론 기회가 오겠죠. 예. 또 한편으로는 차익 매물 나올 있으면 또 반사 수급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고. 예. 들어오는 것도. 이게 어디에 들어올까 이제 생각하면 안 오른 것 중에 좀 들어오겠죠. 안 오른 게 이제 반도체가 안 올랐죠. 안 오른 게 안 올랐고 2차 전지는 오늘은 쉴 것 같아요. 예. 저는 오늘 쉰다고 봐요. 이게 원래는 아니고 이게 이런 각도로 내려오면 이게 바로는 못 가고 역배열이잖아요. 바로는 못 가고 잠깐 쉬어요. 원래 이게 자리가 이 장대봉이 나오고 이틀의 조정봉 이후에 아침에 딱 치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못 가면 쉬어요. 그래서 물론 2차 전지는 아침에 뭐 아주 개별주들 뭐 재료가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은 그냥 솔루스 첨단 소재는 그냥 개별 재료고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면 오늘은 팔아야 되는 거고 아침에 그 한농화성도 그렇고 전고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간 오늘은 좀 쉰다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또 여기에 그 뭐
높은 비중을 둘 필요는 없고, 예? 그러니까 그냥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지금 2차전지는 어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많이 빠진 건 맞아요. 많이 빠진 건 맞는데, 많이 빠진 건 맞는데 폭등할 요인도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저도 2차전지를 되게 좋게 보고 앞으로 좋아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지만은, 냉정하게 보면 2차전지는 지금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정배열이잖아요. 시장이 정배열에서 부침이 있는데 역배열 종목이 올라오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뭐라고? 시장은 정배열이에요. 근데 2차전지는 역배열이라고. 이거는 쉽게 말해서 강세고, 이건 약세예요. 근데 이제 강세가 시면 약세로 수급은 들어오는데 일시적으로 들어와요.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있는 애들이 강세예요. 중간에 시장보다 조금 강한 것들. 그게 이제 보면 방산조선 있고, 뭐 엔터 화장품도 있고, 원전 전력도 있고, 이런 애들이 뭐 그게 그거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2차전지는 뭐 너무 여러분도 그러실 건데 너무 이렇게 여기가 바닥이다 그렇게 보는 거는 조금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고생하시는데, 예, 좀 천천히.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선거 끝나고 보자고.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끝나고. 찐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참조하시고. 그럼 그 전에는 뭘 하는 거냐? 그 전에는 가만히 보면, 그 전에는 역시나 지금 이쪽이 제일 세요. 역시나 방산조선, 뭐 원전. 그러니까 세기는 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이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항상 뭐 주식이라는 게 깔끔하게 가는 건 아니지만은, 또 보면은 방산이 붙어 있고 이래 하면은 또 파마 리서치 붙어 있고,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로보티즈는 지난번에 제가 돌렸다고 이야기했죠. 52,500원에서. 혹시 사신 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로보티즈 52,500원에서 돌렸습니다 라고 요날 아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이날인가 이게 금요일이니까 월요일이었겠네. 예. 로보티즈는 돌린 거야. 지난번에 제가 월요일날 한 5월 26일이네요 52,500원 돌렸습니다. 그럼 얘는 돌린 거야. 원래 6월달에 좀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 있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이 지금 보면 자율주행이 국내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있잖아요. 해외 쪽 잠깐 보고 올까요? 장은 뭐 그만 여기서 보고 잠깐 장을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죠. 예. 요거는 뭐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레부터 발효되는데 철강업종 이야기죠. 짧게 보면 철강업종 이야기, 크게 보면 트럼프 관세가 여전히 부담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USD 이야기인데 일본에 자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예, 투자 성격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약간 난항이 있는데 이 협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눈매가 엄청 매섭네 사람이. 자,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은 되게 유하게 이야기합니다. 물가는 지금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6월 달에 FMC 회의가 있습니다. 6월 17일 날 18일 날. 그 다음에 이번 주 주말엔 또 고용 동향도 발표가 있고.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6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없어요. 7월 달도 거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거의 9월 달로 가는 분위기라. 실제 한번 볼까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패드워치 확률을 보면 물론 뭐 확률이란 건 별거 아닌데 현재 미국은 지금 6월 달까지는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예. 지금 미국의 금리가 4.5죠. 요게 이제 6월 18일 95%. 그 다음에 7월 달에 한 번 있거든요. 7월 말에 73%. 그 다음 8월 건너뛰고 9월 17일 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57%거든요. 거의 요새 변화가 없어서 물가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요거 아까 조금 보던 이야기고, 우리나라 장 관점에서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대미 수출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캐나다. 예, 한 23% 정도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캐나다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멕시코, 브라질, 한국, 독일, 이렇게 있으니까 한국도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29억 달러 정도. 근데 이 철강 관세 이야기는 뭐 가만히 생각을 하면 잘 아시겠지만은 강관 3개 회사, 고로에서 3개, 포스코, 현대, 동국제강 이야기인데 주가는 많이 안 빠질 거예요. 어차피 이쪽 섹터는 많이 가던 게 아니라서. 대신 이제 뭐 개별주들은 좀 변동이 클 수는 있긴 있습니다. 물량이 좀 작은 애들은. 근데 그래서 철강 관세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에 대한 어떤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화한다. 그리 보시면 좋아요. 자, 그리 보시면 좋고, 약간 특이점이 하나 또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최근에 가장 강했던 게 2개예요. M7 중에서 두 개가 제일 강했습니다. 2개가 강했는데 이제 얘들이 조금 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가 엔비디아고 하나가 테슬라거든요. 아니면 그게 뭐 큰 그건 아니고, 여기 테슬라고 많이 쉴 것 같지는 않고, 여기 엔비디아입니다. 두 차트가 비슷해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차트는 아주 견고합니다. 아주 견조해요. 메타하고는 견조하고 딱 눈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견조하고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삐리하고, 애플은 아직까지 200달러에서 와탁탁탁탁탁탁 합니다. 그쵸? 구글은 뭐 별 관심이 없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 그냥 조금 견조하다고. 그러니까 테슬라를 바라보면서 투자할 만한 상품 자체가 많지는 않거든요. 테슬라를 보면서 투자할 만한 거는 우리가 알겠지만은 한국에서는 SOS랩 정도나 이런 게 몇 개 있는데 시세가 지난주 났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하고 나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드리는 거예요. 그때가 13,400원이잖아요. 5월 20일 날. 그러면 이게 10% 정도 올랐었는데 5월 20일이면은 SOS랩이 그때는 시세가 붙을 때예요. 요렇게. 그쵸? 그때는 이제 양봉으로 쭉 가다가 밑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골든 크로스 나오고 좀 쉬었는데 또 쉬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거래 싫고
요 출발선이 13,000원 초반이거나 중간값이 13,500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SS랩은 지금 조금 힘이 쉬는 거예요. 한국의 자율주행은. 퓨런티어도 마찬가지. 약간 이제 요런 건데 퓨런티어는 조금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주가가 원래 갈 때 빨리 가야 되는데 로봇이 좋네. 예. 조금 쉬고 있으니까 자율주행 쪽도 같이 편하게 봅시다. 로봇이 좋구나. 로봇 들어오네요. 로봇이 들어오네. 요거 보니까 로보티저가 올라가고, 로봇 들어온다, 로봇 들어. 이 로봇은 사실 종목이 많지 않아서 여기 잠깐 볼까요? 로보티저죠, 여러분들한테는. 들어오네. 네. 유일은 아직은 아니고 로봇은 잘 고르세요. 잘 고르세요. 예. 그냥 로보티저만 보세요, 웬만하면. 제가 볼 땐 그래요. 매매용이에요, 매매용. 로보티저도 64,000원 제가 10시간에 몇 번 했을걸요? 그쵸? 예, 이봐봐. 이거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5월 7일 날 36,700원짜리가 64,500원 75% 올랐으니까 이게 대장이죠. 맞죠? 예. 한국 단자는 지난주에 제가 그냥 모아가라 그랬어요. 아마 지금 6만원대 잠깐 이탈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길게 보고 모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너무 거기에다가 일희일비 할 거 없고. 아니 뭐 오늘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장이 조금 뭐 요 정도만 돼도 땡큐예요. 그냥 조용할 것 같아 오늘도. 그래서 요렇게 좀 움직이고 조금만 더 볼게요. 오늘 AI 좀 들어오거든요. AI. 네. 이쪽도 다 매매용인데 생성 AI 조금 한번 들어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여러분 제가 보통 하는 코난 솔트룩스인데 지난주부터 잠깐 이야기 좀 드렸어요. 이게 솔트룩스하고 그 다음에 플리토하고, 플리토는 언어 번역 쪽이니까 또 약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애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셀바스도 있고 온 디바이스 쪽으로. 이거 아마 이쪽은 뭐 제 생각에는 리스트도 그렇고 한컴도 있고 그쵸? 지금 보면 한컴하고 그림이 조금 좋은 게 한컴하고 한컴 한글 컴퓨터 예, 한컴하고 솔트룩스하고 그 다음에 코난테크하고 코난은 별로 안 좋네. 저기 셀바스하고 셀바스는 코난보다 안 좋은데 왜 그러냐면 셀바스는 온 디바이스 재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플리토하고 한 4종목 정도 뭐 오장 관심주로도 한번 보셔도 될 정도예요. 예, 이렇게 한글과 컴퓨터, 솔트룩스, 셀바스 AI, 뭐 플리토 이런 종목들. 요거 한번
글쎄요, 뭐 그렇게 매매하는 데는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매매하는 데는 제가 보는 거 위주로 말하는 거예요. 폴라리스 쪽은 제가 예측이 안 돼요. 폴라리스는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되고, 엠노나 이런 애들은 원래 삼성 SL 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고, 이게 다 제 내용이 있어요. 폴리톤은 언어 번역 쪽이고, 셀바스는 온 디바이스 AI 쪽이고, 마음 AI나 코난테크는 다 그 약간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정부에서 뭐 AI 한다 할 때 움직이는 종목이고, 인공지능 이제 뭐 하케나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솔트룩스는 루시아 모델이라고 자체 LLM이나 언어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소프트는 알집인데, 요거는 반란? 내가 하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이건 페르소나 MS 쪽으로 들어가고, 얘네들도 앨런이라는 자체 LLM이 있어요. 근데 이스트가 조금 약하고, 조금 강한 게 한컴이 좀 강해요. 예. 한컴 AI니까. 그래서 이제 이 순서대로 한컴, 솔트룩스, 그림 좋은 거 위주로 적은 거예요. 그림 좋은 거 위주로.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게 이제 AI 쪽은 뭐 안 움직인 것도 있고, 보면 수렴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각도가 보면 이렇게 1각, 2각, 지금 3각이거든요. 잼잼잼. 그러니까 금액을 뭐 많이 베팅할 건 아닌데, 뭐 한번 볼 필요는 있는 섹터입니다. 또 달이 바뀌었어 하니까. 예, 그런 게 조금 있으니까 AI 쪽은 한번 봐보시고. 그리고 알테오젠이 오늘 가요? 예, 그렇구나. 자, 그리고 게임 쪽은 지금 보면 일단은 이게 왜 이렇게 올리나 모를 정도로 세게 들어온 게 NC예요. 야, 이거는 찍었는데요, 진짜. 맨날 찍었대. NC가 보면 이게 많이 빠진 건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근데 NC가 약간 쇼크보가 의심될 정도로 중간중간씩 들어와요. NC도 공매도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30%, 막 34%, 34%, 20%, 20%, 20% 막 무지하게 많은데 적자잖아요. 근데 창대 봉에는 보지 마시고, 어쨌든 NC가 조금 건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보시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워낙 신고가고 안 밀리고, 넷마블은 빅4가 있잖아요. 넷마블은 이미 많이 올라 있어요. 뭐 여기에는 그 뭐지? 나혼랩? 나혼랩도 있을 거고, 나 혼자만의 레벨업? 그것도 있을 거고. 근데 데버시스트즈라는 회사가 원래 쿠키런인데 이게 되게 좋은 회사거든요. 그 다음에 또 게임주 중에서 회사가 조금 괜찮은 애고 실적이 잘 나온 회사가 네오이즈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네오이즈는 좀 그렇고, 네오이스하고 펄어비스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잘 손이 안 나갈 수 있어요. 펄어비스나 이런 거는. 왜냐하면 붉은 사막 그 하나만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까 봤던 대로 데버시스나 이런 애들은 대부분은 쿠키런 IP를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료가 하나 있고, 네오이즈는 좋긴 한데 일단 뭐 석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균점 잡힌 거고, 옛날처럼 뭐 웹젠이나 이런 거 움직일 때는 아닌 것 같고, 웹젠이나 조이맥스 이런 애들은 조이시티입니까? 예. 이쪽은 잘 모르겠고. 게임도 이제 왜냐하면 사실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안 보던 걸 봐야 돼요. 맨날 똑같은 거 보면 먹을 게 없어서. 넵튠은 옛날 같진 않을 거예요. 이건 넵튠인데 이 사천성이잖아요.
이거는 거의 새로 나온 게 없는데. 카카오는 저는 사실 카카오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자체 IP가 거의 망한 게 많아가지고 옛날에 오딘으로 한번 떴는데, 근데 오딘도 원래 카카오가 만든 게 아니죠. 라이온하트죠. 그쵸? 에이, 섹터 중에서 게임주나 이런 것들은 게임 엔터 이런 거 있잖아요. 차트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차트 보는데 최소한 게임을 하든 안 하든 주식이라고 우리가 뭐 나는 게임을 안 하니까 게임주 모릅니다. 그 상관이 없는데 최소한 그 대표 게임이나 이런 건 봐야 되거든요. 이 오딘 시리즈도 카카오에서 만든 게 아니고 원래 라이온하트에서 만든 거 이걸 퍼블리싱 한 거잖아요. 원래 카카오 게임즈가 퍼블리싱 하던 회사라 오늘 이제 새로 하나 나오는 게 있나 보군요. 근데 자리는 아직 그렇게 뭐 이게 그런 거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거래를 실어 놓고 빵빵 쏘고 한 사나흘 동안 멈추잖아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상승 확률보다는 못 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주가라는 게 뭐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타점에서 날아가고 그런 건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가지고 오른 것도 있고 안 간다 싶으면은 매수하는 시점을 뒤로 미루세요. 그게 나아요. 주가가 뭐 사자마자 이익 나는 게 사실 가장 좋지만은 사자마자 안 가는 확률이 가는 확률보다 높거든요. 주식은 이론적으로 사자마자 상승할 확률보다는 사자마자 하락 확률이 높은 상품이에요. 주식은.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시장하고 개별하고 공존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시장 리스크가 있고 개별 리스크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원래 사자마자 오를 확률보다는 사자마자 물릴 확률이 높은 상품이에요. 주식이. 근데 결과적으로 오르죠. 그러니까 내가 사자마자 상승해서 빨리 하는 사람은 단타, 사자마자 상승하는 힘에, 그러니까 상승하는 힘에 사가지고 상승하는 힘에 빠져나오는 사람, 짧은 사람들은 있고, 근데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상품을 한다면은 너무 올랐을 때는 사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또 가면 그래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주식의 딜레마거든요. 아, 내가 내일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야, 이거는 완벽하게 간다 싶었는데 지난번에 KMW였나? 내일 정도 사야지 했는데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너무 올라 버리면 웨이팅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처럼 야, 이제 요거 바닥을 다진다 했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밀리는 경우도 있고 다반사예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사는 위치에 따라서, 위치가 지금 아까 알테오젠 자꾸 여러분 이야기 하시는데 알테오젠 같이 단타로 대응할 자리에서는 짧은 단타만 하는 거예요. 오늘 뭐 갑은 재료가 있었겠죠. 알테오젠이 올라왔단 말은 그럼 오늘은 알테오젠이 코스닥을 잡아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지수는 잡아주는데 에코프로를 밀어버릴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럼 에코프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의 아니게 알테오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를 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어디까지 이야기했나? 이런 건 우리가 그냥 인지하고 가는 겁니다. 코스닥 알테오젠이 가잖아요. 오늘은 뭐 이 정도 왜 갈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쉴 거라 봤는데 저는 알테오젠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또 가버리네. 따라가기 싫고. 얘가 또 갑자기 또 가버리면은 뭔가 싶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리가켄 같은 애들도 나도 에디신데 붙일 수도 있고, 나도 GI도 나도 바이오인데 붙일 수도 있고. 산오피 계약 임박했대요? 아 그래? 지라시도 올렸구나. 근데 잠깐 조금 이제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 오늘 장 보고 있는데 실시간 수급 한번 보고 올까요? 뭐 요런 자료는 이제 안 봐도 되겠죠? 예, 뻔한 거죠. 우리나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나라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반도체는 기저 효과가 좀 커요. 근데 이 반도체는 기저 효과가 큰데 문제는 사이클 산업이에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전방 수요 바이어가 경기 민감한 업종들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믿을 게 못 돼요. 반도체 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좋고 나라 경제가 좋아 보이면 그건 일시적인 거고, 왜 언제든지 또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래서 바이오 헬스나 조선이나 이런 애들이 버텨주는 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좋아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정갑률이잖아요. 절대치에서는 안 되거든. 절대치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 철강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석유화학하고 이런 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좀 나쁘게 말할 때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원래 수출 주력 상품 반도체, 자동차, 뭐 철강, 화학 쪽이 계속 안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려도 돼요. 금리를 내려도 돼요. 물론 이제 그래서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금리라는 경기 부양 효과가 주로 어디로 가버렸냐면 정작 필요한 데는 안 가고 쓸데없는 데 가 있는 거예요. 금융주한테 조금. 이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근데 금융주는 잠깐 옆으로 새는데, 금융주는 제가 볼 때는 6월달은 조금 쉴까? 6월은 어렵지 않을까? 뭐 어렵다 뭐다 그냥 뭐 어차피 안 사실 거잖아요. 여기서요. 기다리죠. 뭐 안 살 바에 기다리면 되죠. 맨날 기다리네. 10개 중에 9개를 기다리세요. 그게 편합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수급 한번 볼까요? 장이 좀 어떤가요? 오늘은 제 눈에는 하이닉스가 들어온 힘이던데. 거래가 없구나. 지금 10시 40분인데 17%면 거래가 없는 거네. 그럼 하이닉스는 오늘 그냥 요 정도. 네. 이게 거래가 있어야 되거든요. 삼성전자는 어때요? 삼성도 거래가 없네. 그럼 오늘 반도체는 그냥 심이네요. 거래가 있어야 돼. 거래가. 이게 이렇게 보면 이틀 이렇게 했다가 땡겼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지금 감소를 하니까 약간만 저가 매수 들어오고 매도가 없는 거죠. 오늘은 반도체가 그냥 멈춰 있는 정도?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반도체 뭐 예를 들어서 요테크닉스나 이런 다른 반도체들도 오늘 그냥 멈춰 있는 거, 이스페타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 중에 일부 종목들 아침에 아까 보니까 DBIT가 확 들어오던데 일부 종목들이 몇 개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인 파워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동진 세미캠도 조금 들어오다가 말았구나. 오늘은 그리 안 세요. 그러면은 몇 개 아까 제가 본 게 웹툰 쪽, 웹툰은 오늘 좀 올랐는데 요거는 연속성은 좀 모르겠어요. 아침에 그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보셨죠? 요거죠. 예. 넷플릭스에 네이버 웹툰을 탑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거든요. 넷플릭스에.
아, 이분이 최수연 대표예요. 80년대생인데. 예. 이거 뭐 예전에 지금 우리 학교는 스위트홈, 그리고 뭐 요거 이제 걔 나온 거 전 이거 봤는데, 중증외상센터. 요새 넷플릭스가 요거 올렸죠. 그래서 아침에 약간 움직였어요. 와이랩하고, 예. 뭐 미스터 블루나 이런 키다리, 미스터 블루 뭐. 근데 요거는 단발성이 좀 거칠 것 같은데. 근데 머릿속에는 기억하세요. 웹툰 그러면 미스터 블루, 와이랩. 그 다음에 와이랩은 조금 다 변동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있어요. 키다리 스튜디오? 아, 핑거 스토리 있어요. 예. 핑거 스토리. 요런 거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기억을 해놨다가, 보시는 게 나아요. DNC 미디어도 맞기는 맞는데, 웹소설인데, 이게 좀 되게 무거워요. DNC 미디어는. 조금 무겁습니다. 웹툰 관련주들이 이제 물량이 없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게 없잖아 있어요. 네, 고리 보시고. 엔터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요새 가장 핫한 거는 YG입니다. YG. 예. G드래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니, 다른 것도 있었겠지만 YG가 가장 세요. 예. SM은 또 강할 건데, SM은 최근에 이제 약간의 재료 노출 위에 조금 눌림목이 있고, 엔터사중에는 지금 YG가 제일 세고, 하이브는 지금 약간 눌림입니다. 예. 조금 더 저라면 기다려야 될 것 같고, JYP는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YG 가면 조금 가고 안 가면 같이 빠지니까, JYP는 지금 약간 제가 바라볼 때는 눌림목을 공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 다시 보면, 하이버는 아시겠지만은 방시혁 리스크가 잠깐 생겼어요. 4천억 해먹은 거. 근데 그게 원래 있던 내용인데 요새 좀 글쎄요, 뭐 대선 투표 전이라 그런지 한번 언론에서 한번 부각을 시켰고, SM 같은 경우는 최근에 깔끔히 정리가 된 거예요. 하이버가 갖고 있던 지분을 전부 다 텐센트가 가져갔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하고 카카오엔터가 합쳐가지고 한 40% 갖고 있고, 여기 2대 주주로 텐센트가 9%는 갖고 있고, 그러면은 SM 같은 경우는 중국 진출에 되게 긍정적이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JYP가 약간 애매한데, 뭐 그래서 잠깐 뭐 아까 YG는 블랙핑크도 당연히 블랙핑크죠. 블랙핑크인데 여기에 워치 간접적으로 최근에 아마 4월달, 5월달 GD가 거의 1등 했을걸요? 예, 고 재료들이 좀 있어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인간 신고가 보고 가야 돼. 근데, 언제 사지? 언제 살지 모르겠어. 이게 주가가, 여기서 사실 주식을 단타로 산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오늘 못 사는 주식을 왜 자꾸 그런 브리핑을 하시냐 여러분이 물어볼 수도 가끔 있는데, 오늘 안 살 뿐이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재료나 추세가 끝나는 건 아니니까 실제적으로 계속 틈틈이 체크하고 투자 포인트 찾아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부지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ABL이 가요? ABL이 그리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닐 텐데. 그럼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우리 논리를 생각을 하게 된다면, ABL은 장대 양봉이 나오고 4일째니까 확률적으로는 위보단 아래 확률이 높겠죠. 맞죠?
뭐 맞다 안 맞다 이 확률보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기간이 지금 길어지잖아요. 원래 이틀 정도에 끝내야 되거든. 2개 정도에. 이게 쉽게 말해서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서 그 다음 봉에서 이걸 치고 가야 된다고. 근데 못 치고 갔고 못 치고 갔어요. 그럼 확률적으로 T 확률보다는 밀릴 확률이 높아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팔란 말이냐. 사람들은 항상 그래. 팔 준비를 하라는 거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살 준비를 하는데 붙지는 말고 빠지면 산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타이밍 싸움이라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율촌하락도 이야기 하시는데 율촌은 되게 변동이 큰 종목이에요. 남의 봉다리인데. 근데 율촌을 크게 보면 이게 파우치인데 크게 보면 2차전지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게 되게 커요. 그래서 오늘은 또 박스권을 뚫었는데 추세적으로는 월봉을 보면 얘는 아직까지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율촌을 계속 보는데 이 자리에서 샀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요 28,000원에 샀으면.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자, 요런 자리에서는 주식을 잘 안 사요. 안 사는 버릇이 제 경험상 좋아 보이고, 왜냐하면 쭉 내려오다가 올라온 거니까 이평도 모여있고, 그럼 하나는 더 흘려요. 아, 갔다. 그러면은 보통 되면 이제 5일선에 빠졌을 때 딱 찍고 갈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요런 자리가 참 좋은 자리였거든요. 다 올라와서 그런 게 아니라 오전에 올랐다가 밀다가 오후 2시에 땡기는 애들, 이런 2시 정도 공략하기는 꽤 괜찮은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세가 나버렸잖아. 그럼 이거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율촌은 그냥 현재 추세가 돌리는 관심 섹터에 넣어놔야 되는 거지, 개별주 중에서. 지금 제가 이 방송하고 47분이 지났는데 47분 중에서 가장 좋은 섹터는 뭐예요? 현재 다 놓고 봤을 때 뭐긴 뭐야. 지금 안 밀리는 게 솔트룩스잖아. 그러면 이제 보통 방송 듣다가도 한 주씩 따든 그죠? 예. 지금 11석 대 했는데 제일 센 거는 이쪽이, 왜냐면 전부 다 거래를 실현하지. 130%. 근데 지금 이제 11시 170%, 11시 정도 되니까 AI잖아. 11시 정도 되니까 약간 조금 들어가 놓고 이제 또 뭐 한두 시에 다시 보고 그런 거거든. 근데 종가 베팅으로는 완벽하냐? 종가 베팅으로는 반반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장이 안 열리는 것도 있고 월요일날 항상 장은 아무리 개별이라도 오전에는 상관이 없어요. 오전에 들어갈 때는 오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는데, 오후에 들어갈 때는 한 수 앞을 바라보는 아니라 한 수 정도는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시장에 폭 빠져 있다 보면은 아침에 내가 그렇지, 내일 우리 휴장이고 3일날이면 우리나라가 4일날이겠구나. 선거 결과가 나오니까, 물론 선거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장이 빠지고 그건 몰라요. 근데 한국 증시가 지난주에 세계 1등 했거든요. 주간 기준으로. 미친 거지. 세계 1등까지는 아닌데 몇 개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이 올랐을 거야. 예, 한국 증시가. 조금 있습니다. 조금 처지는 섹터도 있고.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수급 보겠습니다. 실시간 수급인데 10시 정도 지났겠죠. 지금은 10시니까 11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루저하지? 그게 많이 루저하지는 않는데 뭐 조용하죠 계속. 예. 잠정 외국인 오늘 삼성 아니서 살걸요 아마. 힘을 보면 그런데
자, 보면 오늘은 삼성을 하이닉스 사죠. 예, 근데 대신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예. 그 다음에 삼성도 사고 있는데 거래량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삼성은 6월달은 조금 5월달보다는 좋아 보여요. 제 생각에. 많이는 안 좋아 보이고. 그래서 삼성은 뭐, 예, 그 정도고. 두산은, 야, 이게 그냥 보면 양봉. 15분봉으로 보면 계속 고점이 낮아집니다. 예. 그냥 보면 양봉이고, 디테일하게 보면 약간은 고점이 낮아집니다. 근데 이 고점을 낮아지는 걸 이제 잡아 돌릴지는 알 수는 없고, 약간은 낮아지고 있어요. 좀 내려와야지, 인간적으로. 일봉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근데 일봉에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식이에요. 근데 다른 애들도 보면 BHI도 그렇고, 얘들 싹 피말려주기듯이 밀리거든요. GNC 에너지는 꽤 많이 밀렸을 거예요. 밀리다 말았구나. 되게 근데 손이 안 나가지 않아요? 나갑니까? 한전기술하고, 한전산업하고, G2파워하고, 예, 뭐 우진엔텍도 있을 거고, 뭐 S&T 에너지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S&T 에너지도 여러분들 종목이었죠. 자, 있을 때 자려. 이제 나 그만할게요. 나 이거 안 해요 이제. 있을 때 자려세요. 있을 때 자려. S&T 에너지 내가 분명히 했을 텐데. 이봐, 4월달에. 그쵸? 약간 요쪽은 좀 그렇고. 그리고 에어로는 행보 같고, 롯데는 최근에 그냥 계속 가요. 실리콘투. 근데 실리콘투는 진짜 여러분들은 이거는 제가 작년 2월 달에 분석해가지고 요건 눌리면 무조건 사야 된다. 딱 요 타점에 진짜 잘 잡아드린 건데. 자, 그리고 보시고 중공업, 뭐 조선은 뭐 요 정도 안 빠져 잘. 그리고 현대는 뭐 저는 이제 못 들어요. 지난주 저희는 요거 매매하고 말았어요. 약간은 지금 지주사가 좀 그러겠대요. DB하이텍은 잘 모르겠어요. 예. NC는 좀 돌린 것 같고, 풍력은 태용은 좀 세력이 붙었어요. 이 태용이란 개별주인데 정확히 지금 따블났거든요. 예, 따블라면 기다려야지. 1428이니까 정확히 따블났어요. 나도 이 정도 갈 줄은 몰랐어요. 태용이 한 일주일 만에 2주 만에 따블났거든. 14,000원 찍고. 이거 아무래도 작업안 같은데 이거 공시가 없네요. 누가 만졌어. 이거는 안 그렇구나. 안 돼. 어떤 놈이지? 이게 태용이 거래량이 별로 없는데 22% 오르는데 연기금이 있고, 까만 머리는 아닐걸요? 태용이 외국인 지분율이 외국인 지분율 얼마 안 되잖아요. 5%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네, 지금은 못 건드려요. 예. 있을 때 자려. 자, 알테오제는 뭐 아까 뭐 그런 거예요. 한전은 안 빠지죠. 예. 근데 한전도 6월 달에 조금 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추간 기준은 너무 올랐어요. 4월 달부터 이찌니, 산스, 5, 6, 7, 8조 올랐어요. 그래서 아주 크게 보면 한전이 바닥을 찍은 건 맞고, 연봉 기준으로도 이제 보면 많이 오른 게 중요한 게 50%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스. 그래서 한전은 너무 여기서는 무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증권주는 조금 최근에 많이 오버슈팅이 난 것 같고, 보험주도 마찬가지고. 하나오션은 지금 안 간 지 오래됐어요. 그럼 기다려야지 뭐.
얘는 최근에 하나오션이 안 가고 하나 시스템이 좀 붙어 있었고, 최근에 하나 주식에서는 자금이 별로 못 가요. 특이하겠죠. 잘 보시면 하나 시스템, 하나오션, 그 다음에 한화비전 다 보면 어느 날 한화가 야구만 요새 좀 하지. 예, 야구는 2위 하죠. 한때는 하나가 야구만 잘하면, 야구 못하고 다 잘했었는데 우리 야구도 좀 잘하던데, 하나가 잘하는 건지 딴 애들이 못하는 건지 뭐 어쨌든 간에 한화 주식이 최근에 안 가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인데, 태양광 재료는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한국 기준으로 움직여도 HD 현대에너지 같이 좀 가벼운 애들은 모를까 잘 안 가요. 원자재 관련주들은 너무 이렇게 딱 숫자가 안 나오고 정책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생각하고 와야 돼요. 하나 쪽이 그래서 조금 아니 그냥 보는 거 여러분도 한번 쳐보세요. 한화, 그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봐봐, 얘도 지금 4월 중순 이후부터 떴다 행보. 한화 오션, 이것도 4월 한 중순부터 행보. 한화 엔진 쪽은 조금 움직였을 거예요. 엔진도 봐, 이게 이상하죠. HD 쪽으로는 좀 가 있어요. 오히려 다시 HD 쪽으로 갔어요. 작년처럼. 그나마 HD 쪽이 그나마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거 했던겨. 한화를 할까 하다가 지난주에 그 한참 지주사 갈 때, 우리 얘도 가긴 갔는데,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한화 쪽이 조금 약하다. 그럼 그건 인지하고 가야 돼요. 몇 개만 조금 더 볼까요? 여기 쭉 받아보니까 뭐 그림이 보이네. 삼바는 안 사실 분들이고, 넥스원, 네, 파마. 지금 원택이 다시 올랐어요? 좀 많이 올랐구나. 올리지요? 야, 이게 여기서 간다고요? 그럼 또 수출 데이터 잘 나온 거네? 그러고 보니까 비월도 은근슬쩍 올라오긴 왔어요. 실펌X. 야, 많이 올라왔네, 피부 미용이. 아니, 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뭐 피부 미용하고 할 생각이, 시간이 없는데, 생긴 대로 살지 뭘 그렇게 젊음을 이길 수는 없는겨. 늦출 수 있을지 몰라도 늦추는 게 아니라 감추는겨. 선크림 바르면 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은, 그냥 살아. 뭘 적지 한번 땡기고 그래야 얼굴에다가 눈이나 찍고 혀. 눈썹 정도는 괜찮지. 뭐 돈 많은 사람들 뭐 한다는데 내가 뭐라 할 건 아닌데, 배가 아프네. 배가 아파. 요새는 삼겹살 시켜도 3인분도 못 시키고 둘이서 2개에다가 바로 김치찌개 밥 시켜 먹는디. 소시증에는 고기 3인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고기 3인분 시작하면 180g에 벌써 5만원부터 시작하는겨. 거기에다 소주 하나 까면은 55,000원. 이따가 또 입가심으로 냉면을 먹어 8,000원 정도 해야. 그럼 2개 16,000원. 얼마야? 56,000원에다 16,000원. 72,000원이야. 또 그날따라 좀 소맥이 땡기네? 맥주 5,000원. 77,000원이야. 고기는 노린내만 잠깐 맞다 끝나는겨. 그 두 사람 기준으로 해.
근데 뭐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그래 다행인 건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밖에서 벌어오니까 좋아요. 삼겹살 둘이 먹으면 7만 원이 나오는 겨 이거. 참. 근데 이거는 오늘은 못 잡아요. 매달 못 잡는데 저는 못 잡아요. 아까 피부 미용을 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원택이 확실히 돌아선 건 맞아요. 이게 원래 제가 잘 예전에도 보던 회사인데 원택이 23년도인가 그 올리지오잖아요. 올리지오. 그게 좀 허가가 안 났는데 올해부터 보니까 태국하고 태국 쪽이죠. 동남아 쪽으로 열리더라고요. 대만. 원래 옛날에는 이제 브라질 남미를 공략하다가 예, 요새 이제 미국 FDA 승인 난 것도 있고 야 이거 월봉을 보니까 일봉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월봉을 보니까 다 욕심이 나긴 나네요. 이게 이렇게 보면 안 보이죠. 예. 좀 빠져주면 좋겠는데 빠지겠지 뭐 지가 맨날 올라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옵니다.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삼성물산은 네, 뭐 지금은 조금 저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삼성 우리나라가 이제 내일 대선 선거를 하고 나서 뭐 결과가 나오겠죠. 예, 결과가 나올 거고 바로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물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도 약간 세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고 사고의 문제는 항상 똑같아요. 사고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는 관점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주식은 그래요. 내가 갖고 있어도 사는 관점이에요. 사는 관점에서는 기다려야지. 이것도 다 기다리냐? 기다려. 안 보이면 기다려. 가면 할 수 없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장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 있었으면 이 정도는 아니야. 밑에 있으면 제가 과감하게 뭐 웬만하면 인버스 ETF 사세요 이렇게 하는데 올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풍산을 지난주에 잠깐 편입을 해볼까 했었거든요. 방산 때문에. 근데 풍산은 간종에 갖고 있다가 실적 발표할 즈음에 사십시오. 실적 발표할 즈음에. 그러니까 8월 14일까지니까 7월 달에 보세요. 7월 달에. 잊어먹을걸? 저도 잊어먹을 수 있는데 풍산이 이거 실적주거든요. 근데 수출 비중이 높아져 가지고 (7월 26일) 정도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서 할 정도는 아니고 관종에만 두고 있다가 근데 회사가 확실히 이게 체질 변화를 가져오는 거는 맞습니다. 이 신동 부분이란 거는 그러니까 구리 가격과 연동되는 거는 경기를 좀 타는데 아직 전체 매출에서 크지는 않지만은 옛날에 풍산은 올려놨는데 어디 방산 부분의 수출 비중이 커지는 게 풍산의 투자 포인트예요. 작년도 5월달 기사인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리값에 따라 움직이는 신동 판매 단가는 약간 실적의 변동성을 가져오는데 요 방산 수출 부분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포탄 같은 것들. 작년도는 구리 가격이 워낙 좋았었어요. 제가 철물점에 팔아먹을 때 키로당 11,000원에 팔아먹을 때만 해도 4월달에 그때는 가격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요걸로 이제 투자하게 되면은 좀 어렵고 그 거꾸로 보면 풍산은 제가 아는 풍산은
추격 매수해서 살 종목은 아니고 밑에서 이제 조금 눌림을 줄 때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일단 저는 6만원 밑을 다시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해요. 그래야 조금 유리하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게 장이 오늘 뭐 장이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잠깐 지금까지 올라온 기사를 좀 보고 또 6부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장이 있게 좋으니까 좋긴 한데 봅시다. 뭐가 올라왔는지. 노모스라는 회사가 하나 있죠? 그 회사는 약간 작전주 냄새가 안 납니까? 노모스라고? 에이씨. 봅시다. 내추럴 엔도텍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야, 이게 3,000원 하네. 이 한때 백수호 논란으로 2015년도인가 맞죠? 예. 가짜 백수호 내추럴 엔도텍. 야, 이 주식 아직도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사겠나 돼. 전력 쪽은 조금 쉬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효성이 참 안 빠지네요. 여기 또 재료가 또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전력 쪽을 최근에 이제 LS도 그렇고 조금은 쉰다고 보고 있거든요. LS고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여러분들 아마 투자했던 일진전기도 3만원대 초반에서 못 치고 가요. 예. 꼭 제가 HD 핸드 팔아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팔아먹어서 그러네. 네가 팔아먹으니까 안 갔으면 싶은 거지. 그렇지.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팔아먹은 주식은 안 가야 돼. 그래야 내가 기분이 좋죠. 산일전기도 뭐 안 가는 것 같은데 내 오늘 내가 팔아먹은 주식이 올라가면 안 돼. 그럼 되게 속상한 거거든. 무조건 뭐 안 가야 돼. 그래 사람 마음이 그래. 그래야 빠져야 기분이 좋아요. 안 빠지네. 죽어야 되는데. 꼬꾸라져라 좀. 아이 참. 사람 마음이 그런겨. 내가 판 주식은 폭락을 하거나 내려가야 돼.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오늘 기사 엄청 나올 건데 너무 여기에 목매지 마는 게 좋아요. 사실 지금 보시면 우리 이차전지가 바닥을 찍으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관세예요. 관세. 이거는 원래 LG는 다 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차전지를 되게 하지만은 투자 포인트를
ESS LFP에 잡으면 사실은 더 이상 나빠지진 않겠지만은 밸류 70배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LG엔솔에 나오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ESS 배터리 양산한다 그러면 LG도 이제 우리나라도 실제적으로 배터리 양극재 폼팩트를 다양하듯이 라인업을 강화하는구나 이렇게 봐. 이건 생존 전략이에요. 생존 전략. 물론 되게 중요하죠. 생존 전략이라는 게. 왜냐하면 적자를 커버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ESS는 아시겠지만은 하나의 우리가 말하는 멀티플을 많이 줄 수 있는 산업은 아니에요. 계속 커져가는 거는 맞긴 맞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커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관세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큰 특징이 있고, 전기차를 사야지. 일단은 두 번째가 전기차를 사기 위해서는 경기라는 건 앞으로 계속 안 좋으니까, 글로벌 경기가 침체를 하니까 지금 당장 경기가 좋아진다고 단언하는 거는 무리수잖아요. 경기 안 좋아져. 이런 말하면 그렇습니다만은 그거는 세계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래요. 전쟁이 나거나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이상한 천연재해가 생기게 되면 일시적으로 경기가 위축됐다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꼭 일루미너스의 그 음모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는 계속 다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똑같이 부자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는 건데,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경기가 별로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내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이 뭐예요? 보조금. 그러니까 지금 7월 4일까지 말했던 6월 달에 2차 전지는 또 하나의 기회는 어떤 게 있냐면, 저도 지금 그렇게 무리 안 하는 게 왜, 무리할 수도 없고, 그건 왜 그러냐면, 그 공화당 하원이 통과한 감세안이 최종 상원 결정이 7월 4일까지 하라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독립기념일. 그러니까 6월달 일정에 그게 있잖아요. 6월 일정에 미국 감세안 상원 통과 일정이 있잖아요. 이 이벤트가 있어서 이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지 않을까가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 딱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호재예요. 그럼 바로 7월달 넘어가죠. 그러면 LG엔솔 실적이 5천억대를 뛰어버려요. 뭐 꼭 그렇게는 아닌데, 그러면은 진짜 그때 기회 온다니까. 지금 너무 여기서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지난번에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LG엔솔 맞아요? 이거 틀렸는데? 그래야 지금 또 얍삽하게 낮춰 잡았네. 원래 5천억이었는데 지난번에 3,700억 정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6월 달에 이제 요런 일정 자체를 좀 지나가야 돼요. 아직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2차전지 이야기를 또 꺼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하는데, 일단은 얘는 우리가 말하는 심리적으로 LG엔솔은 마디 가격이 있어요. 30만원에 대한 공모가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10%잖아요. 그럼 27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7만원과 30만원의 차이는 갭은 3만원. 심리적 중간 가격은 플러스 15,000원. 그럼 28만 5천원대를 그냥 다져주면 돼. 그런데 그러려 그러면은 최소한 만약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가격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뭐 오늘 내일 중 상관없고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이제 다시 이렇게 일고로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가요. 그렇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뭐 조금 분할 매수하는 건 나쁜 전략은 아닌데, 뭐 여길 해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할 바에야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어디 갔냐? 아까 오죽하면 솔트룩스나 이런 애들이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아니다 그래도 이제 다음 달이 뭐냐 하면은 애플 개발자이거든요. 응? 어쨌든 간에 애플 개발자는 생성의 AI야. 애플이 뭐 스마트폰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갔냐?
내가 아까 넣어놨는데 이봐요. 여기 있잖아. WWDC 2025 애플 개발자인 likely small scale than past 2 years. 그러니까 애플 개발자의 25년도 개발자에는 지난 2년보다는 조금 더 small scale 규모가 좀 작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거야. Why? 왜 그러냐 했더니 졸 로시고놀이라는 이 사람이 졸 로시고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뭐 하는 놈이야 이거? 이 기사는 조 로시놀이고 브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왔네요. 근데 그도 그런 것이 이제 23년도 WWDC에서 23년도 WWDC에서 비전 프로를 이제 공개를 했었고, 근데 생각보다 $3,900 나왔거든요. 스타트가. 이거 안 팔렸어요. 예. 그리고 작년도 24년도 애플 인텔리전스 데뷔 at WWDC. 데뷔는 우리가 데뷔한 거죠. 데뷔. 연예인들 데뷔하는 것처럼. 자, 데뷔를 했는데, 예. 그것도 올해 좀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면은 surging 좀 재촉했다는 이야기인데, 재촉한 영향 때문에 빨리 꺼냈다는 거죠. 뭐냐면은 generative AI 플랫폼이니까 생성의 AI 플랫폼 오픈 AI나 구글 제미나이 때문에 좀 성급하게 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AI는 AI인 거예요. 하드웨어는 이번에 그리 많이 볼 건 없슈. 근데 뭐 저거는 낫네. Major New Hardware Software Announcement라고. 근데 하여튼 큰 뭐는 없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예. 여기 보면은 그래도 뭐 업데이트도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사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 애플 인텔리전스 하니까 뭐 번역으로 생각하면 또 플리투 같은 애들은 약간 변동이 큰 친구들이거든요. 응? 조 로시놀? 아, 그래요? 조 로시놀이라는 친구야? 근데 이거 AI 쪽은 오늘 하고 뭐 월요일날 일단 수요일날 장을 모르니까 하지 마시는데, 한번 주 중반에 마이너스 때 한번 봐보세요. 오늘 대부분 거래를 실어놨거든요. 제가 이제 6월달에 요 시간을 잠깐 또 다른 유능하신 대표님이 하시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뭐 이달에는 추천주는 안 드릴 거예요. 네, 요거 이제 없이 갈 건데, 아마 요게 뭐 당분간은 종료인데 뭐 쭉 잘 기억을 하시고. 근데 리노 같은 종목들도 또 그런 거와 조금 상관이 있어요. 이게 온 디바이스 쪽이라서.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셀바스 AI 있잖아요. 이 셀바스 AI가 약간 그런 끼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부담 없이 해도 나쁘진 않아요. 딱 그냥 안 가면 말고 뭐 이런 식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요거는 우리가 미리 이제 생각은 하는데, 아마 안 움직인 종목들은 별거 없을 거예요. 만약에 세론이 나오면 선거 끝나고 나서 뻔히 봐도 만요런 애들 위주로 나올 거예요. 근데 개별주들은 원래 반응 잘 안 해요. 어디 가는 건 아니에요. 이 방송은 제가 이제 6분은 한 8개월 했는데, 요 시간은 조금 또 다른 또 유능하신 대표님들이 또 기회도 좀 드려야 되고, 제가 뭐 혼자
혼자 이 시간 8개월 동안 독식하는 거는 또 우리 또 그게 아닌 거고 겸사겸사해서 예. 저야 또 주식 클래스 콘텐츠가 있잖아요. 뭘 결혼 맨날 1년 360을 결혼하나? 걸핏하면 결혼한대. 내가 유통이야? 어디 간다 그러면 신혼여행 간다 그러고 1년 360을 신혼여행이야. 멀쩡한 사람을 그냥 멀쩡한 사람을 잠깐 어디 갔다 그러면 신혼여행 가냐고 물어보고 그래. 뭘 신혼여행을 가? 다 사랑이라 알고 있습니다. 예. 이 파크 시스템즈처럼 좋은 회사지만은 이런 회사들은 내가 못 사는 종목들이 가끔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도 그런 종목들은 언제 사는 건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런 종목들은 저 같은 경우도 뭘 하냐 하면은 아까 파크 시스템즈 이런 식을 모아놔요. 이런 식으로 나만의 종목이라 그래가지고 모아둡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정 살 거 없다 싶을 때 안 까먹겠다 싶은 자리가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 그때 좀 사면 돼요.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인데 아유 뭘 열심히 해 또 언제 이렇게 많이 갔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남들이 안 보는 그 자기만의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맥커슨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갔어요? 이거 봐라. 잠깐만. 이거 약간 FPGA로 간 거네. 맥커스인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대야? 아니, 거래는 없어요. 예. 거래는 없는데,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거 리딩이라 그러거든요. 저희도 한국경제TV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리딩을 못하는 종목이에요. 밀리의 서재라든지 그 비트로셀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맥커스라든지 다 풀어드리죠. 그 파크라든지 이렇게 잔잔한데 조그만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내 간종에다가 딱 모아놔요. 그 한국단자라는 기업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기업도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한때는 한국단자가 갈 때 이 우주일렉트로라는 회사가 안 갔었는데 올해는 또 우주일렉트로가 많이 간 건 있어요. 그래서 우주일렉트로는 지금 못 들어갈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JVM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시세하는 종은 아니고 안 망하는 그나마 괜찮은 회사들인데 JVM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약품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처방약 같은데 촉촉촉촉촉 넣어주죠. 이렇게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약바이오라 그러기도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회사들은 안 망하는 회사. 매출 사이즈도 그냥 꼬만 300 그냥 딱딱 보는 회사들. 약 포장기계. 예.
딱 그런 쪽으로 그런 회사들 몇 개 있어요. 이 DN 오토모티브라고 있는데 이 회사도 꽤 괜찮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회사들은 그 대신 이제 요 시간이나 누구 어디 방송에서는 매체에서는 안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왜? 거래가 없거든요. 천천히 말씀드렸지만 그런 종목들 하나는 파크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예요. 파크를 가지고 실시간 리딩을 해가지고 수익 내긴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안 가니까. 원래 얼마 전에 그 i3 시스템도 그래서 그래도 옛날에는 이 정도 아니었어요. 옛날 한 3년 전에는 아무도 안 쳐다보는 종목이었어요. 2년 전인가? 예. 2만원 할 때. 근데 이제 이게 올해는 시류를 타가지고 LIG 넥스원 덕분에 난리가 났는데, 물론 뭐 사실 올해 최근 2년 동안에 방산주들이 이렇게 올라버렸으니까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예. 4배 나버렸잖아요. 한 10배 나버렸으니까 2년 동안에. 이걸 못 먹었네. 앞으로 또 다른 데서 기회가 오겠죠. 예. 근데 그 기회를 글쎄요, 어디서 올지는 봐야겠죠. 알면 내가 뭐 당분간은 이 비만을 능가할 제약 바이오 주도주는 없을 것 같고, 비만 이제 그거는 비만은 완전 자리를 잡았어요. 오늘 뭐 이런 이야기 하냐는데, 비만은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비만이 한 1, 2년 전에만 해도 비만이 가진 자들의 삶이었어요. 돈 좀 많은 사람, 뭐 내가 위고비고 얼마다 100만 넘는다며. 근데 이게 생각보다 내가 안 맞아본 거지, 부작용도 당연히 많죠. 당연히 부작용 많습니다. 뭐 이렇게 뭐 메스꺼움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너무 이제 또 연예인이나 이런 데가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는 비만 치료제가 하나의 추세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이 결과적으로는 당뇨랑 연결되니까 생각보다 이거는 이제 요새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비만 치료제가 암도 잡아준다 그러거든요. 아무래도 또 그게 몸에 부작용 되게 많겠죠. 그죠? 많겠지. 왜냐하면 몸에다가 이렇게, 저는 안 맞아봤지만은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거고, 그러면은 부작용 중에는 그 당 조절하는 쓸개 같은 데나 췌장 쪽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게 췌장암의 유방을 클 수도 있는 거고, 끔찍한 이야기인데. 모든 약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쪽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괜히 파마텍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향후 큰 트렌드에서 비만이란 트렌드는 지금의 ADC만큼이나 생각보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AI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의 새로운 어떤 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AI는 계속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트렌드들이에요. 좀 아쉽죠. 2차 전지는 이제 그런 트렌드에서 조금 사각으로 가 있는 거고. 그래도 이제 많은 기업들은, 또 제조업들은 그런 쪽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성과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또 내일 장이 안 열리다 보니까 오늘 제가 뭐 종목을 드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6월) 달에는 어쨌든 온 디바이스 A 한번 보세요. 예. 온 디바이스 보시고, 또 내일이 선거니까 뭐 저기 투표 잘 하시고 투표를 하시고 세상을 평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권하는 것보다는. 투표는 하시고 세상을 욕하시고 아시겠죠? 그래도 기권보다는 투표장 갔다 오세요. 갔다 오시고, 저희는 내일 하루 쉬었다가 수요일 아침에 뵙고, 제 오늘 6분은 여기까지. 저는 수요일 날 일단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